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3월 29일 금요일 오후 3시 37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벌써 또 불금이고 그리고 또 벌써 3월의 마지막 매매일, 3월에 월봉을 마무리하는 날, 그리고 이번 주 주봉을 마무리하는 날이네요. 참 시간이 빨리 흐르죠. 자, 그래도 오늘 불금을 멋있게 장식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요즘 트로트가 대세니까, 저는 사실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트로트가 대세니까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가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가황. 나훈아 가수님의 테스형이라는 노래인데요.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증시가 쉽지 않죠? 증시가 정말 쉽지 않고 만만치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또 오늘 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유, 오늘은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날인가요? 화면에 타이틀 한번 보시면은요, 바로 어제 그 종목 테스, 좀 전에 부른 나훈아 가수님이 부른 테스형이라는 노래인데요. 오늘 그 테스라는 종목이 이 나훈아 가수님의 노래로 그 타이틀송을 증시의 타이틀송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오늘의 최고의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이 왜 제가 이 종목을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지 잠시 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또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쳤는데, 이 종목하고 관련돼서 인적 분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혹시 이 화면 보시면서 SK 하이닉스 오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트렌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여러분들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스 한번 볼까요? 자, 테스.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 기억나시죠? 어떤 제목으로 보여드렸었죠? 이 제목. 반도체 종목 따라가기. 자, 반도체 하니까 뭐 SK 하이닉스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은데요. 반도체 종목 하니까 우리도 반도체 하나 따라가기 하자 어제 말씀드렸었고, 자, 이 종목을 왜 추천하는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저는 이렇게 본다고 했죠. 저점 높이고 고점 높이고, 그래서 이렇게 높아질 거다라고 본다고 했고, 제가 매수 추천한 가격은 커뮤니티 잘 보라고 했죠. 유튜브의 커뮤니티, 거기에서 19,000원대 후반, 2만원 이하 말씀드렸었고, 정확하게 어제하고 그제 이 정도 수준에서 기회가 있었고요. 이 차트가 하루 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3월 29일 맞죠? 이렇게 장중에 급등했어요. 2만원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장중에 22,6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22,600원까지요. 13% 딱 하루 만에요. 종목 이름은요, 확인해 보실게요. 이 종목이 바로 테스. 제가 어제 반도체 장비라고 했죠. 반도체 테스트 장비이기 때문에 회사 이름이 테스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굉장히 이 종목 우량주라고 말씀드렸었고, 저는 펀더멘탈이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트렌드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여기 주가가 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천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맥점 자리고 급등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루 만에 나오게 한다라는 거가 여러분들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자리에서 기회를 드렸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오늘 하루 만에, 오늘 또 이제 반도체들의 날이었고, 반도체들 중에서도 오늘 대장주처럼 제일 대장주였을 거예요. 가장 높게 무척이나 저는 보람을 느끼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냥
대충대충 간과하지 마시고요. 제가 강조할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잘 소통만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서 종목 같이 막 단체 들어가가지고 안내받고 이런 종목들, 거기에서 진짜 수익 나나요? 거기에서 몰려있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잠깐 한 30분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종목들 때문에 다 같이 물리는 경우 많거든요. 저희 스탁119는요, 그렇게 함부로 추천하지 않아요. 여기 VIP 전용 방 안에서도 다 수급 고려해서 종목마다 다 서팅을 해가지고 몇 분들에게만 나누어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공개해가지고, 물론 이름을 공개해도 괜찮겠다 싶은 종목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 유튜브를 아직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한 20-3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공개하는 종목들은 공개를 하고 있지만, 저는 종목 이런 공개를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톡방이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데들의 말도 안 되는 주식 카페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고요. 주식 밴드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 본명 같은 거 다 확인하고 하시나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리딩방 같은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경고를 드리고요. 저희 스탁119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리딩방이 아니고요. 리딩방 이런 표현 쓰시지 마시고 저희 주식 잘하고 싶은 분들의 고퀄러티를 지향하는 분들의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저희 스탁119의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은요, 분명하게 수익 많이 나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테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인적 분할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이죠. 이제 오늘부터 이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이 증시에 이제 등판을 한 거고, 이게 어떻게 된 구조인지 여러분들하고 인적 분할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이니까 SK DND, 제가 자꾸 이거 실수하죠. SK DND라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이터닉스, 회사 이름이 좀 어렵나요? 하이닉스하고 비슷하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터널 하면 영원하다라는 뜻이니까, 이 회사가 좀 환경 플랜트, 환경 공학 이런 쪽하고 관련된 회사니까, 그런 이터널하고 테크닉스, 기술 테크닉하고 관련된 걸 결합해가지고 이런 이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냥 이건 제 추측이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회사하고 이 회사가 합해져가지고, 만약에 SK DND라는 회사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하고 이 회사가 합병이 돼가지고 합해져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합병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드라마에서 M&A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니까 이 합병이 M&A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합병하고 M&A는 좀 달라요. M&A는 어퀴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합병보다는 인수에 더 초점이 맞춰진 표현이고요. 이제 합병은 이제 물론 이제 M&A에 M에 해당되는 머저에 해당되는 건데, 어쨌든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합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합병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 여기도 SK D&D가 있는데 왜 여기도 SK D&D가 있냐, 이렇게 궁금하시겠죠? 자, 이 두 회사를 합해가지고 더 중요한 회사의 이름을 쓰면 이렇게 이름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합병이라고 하고, 만약에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처럼 방향이
자, 이렇게 된다면은요, 그 방향이 이렇게 된다면, 즉 SK D&D에서 이렇게 SK D&D와 작은 SK D&D와 SK 이터닉스 이렇게 회사가 쪼개진다면은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고요?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 영어로는 스플리트. 분할이라고 해요. 이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SK D&D라는 회사가 작은 SK D&D하고 또 새로운 회사인 SK 이터닉스라는 회사로 쪼개져 가지고 이 회사들이 각각 상장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각각 상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원래 SK D&D에 이거 찾아보셔도 잘 설명되어 있는 것도 없고, 또 여러분들 설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제가 설명 쉽게 해드리니까 잘 따라오시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주주이고, 이 회사의 주식을 100주를 갖고 있다고 한번 이제 100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가정을 하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공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인적 분할을 하겠다. 무슨 분할이요? 인적 분할. 분할에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인적 분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주회사 같은 거 전환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많이 활용하고, 또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인적 분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100주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공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지를 하냐면은, 회사를 인적 분할을 하겠다. 그런데 분할 비율을, 이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충. 원래는 SK D&D하고 이터닉스는 77대 23 이렇게 됐거든요. 그냥 써볼까요? 77대 23. 이렇게 이제 인적 분할을 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77이 여기 이 SK D&D가 77. 총 자산을 이 전체 자산 중에 77%를 SK D&D로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인 23을 SK 이터닉스가 가져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분할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이렇게 비율로 쪼개졌으니까 시가총액이 이게 높겠어요? 이게 높겠어요? 얘가 높겠죠? 77만큼 가져갔으니까 얘가 높을 때고, 얘는 23만큼 이제 줄어드는 거죠. 얘하고 얘가 합해가지고 100이 되는 거예요. 원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인적 분할이니까 원래 쪼개지기 전에 이 SK D&D의 주식 100주를 가지고 계셨으면은요,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얘의 주주도 되고 얘의 주주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원래 100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100주가 지금 77대 23으로 쪼개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주주가 되게 되냐면은요, 여기다 적어 볼게요. 원래 100주를 가졌는데 이제 SK D&D의 77주를 가진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게 공평한 거예요. 77대 23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100주 가지고 계신 분은 SK D&D의 주식을 77주 가진 주주가 되시는 거고, 자, 이쪽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몇 주가 되시겠습니까? 23주를 갖는 주주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딱 공시가 나고 나서 한 달 정도 거래 정지가 돼요. 거래 정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얘는 없어지는 거고, 이 큰 SK D&D는 없어지는 거고, 새로운 신생
법인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작은 SKDND하고, 물론 이 작은 SKDND도 이렇게 짜게 쪼개지면서 다른 이름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 회사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이 회사 이름을 그대로 가져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100주의 주주였는데 어떻게 쪼개지냐면은 SKDND 77주의 주주가 되면서 동시에 SK 이터닉스 23개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 이해되시죠? 자, 재밌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한 달 동안 거래 정지가 됐다가 오늘 딱 상장이 됐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하고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치면 더 좋겠어요? 당연히 77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상한가를 쳐주면 더 좋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면은 얘하고 얘네 둘이, 일단은 얘가 거래가 정지되던 날, 잘 들으세요. 얘가 거래 정지되던 날 종가, 이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늘 주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 종가가 약 24,000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그날 종가가 대략적으로 24,000원 정도 됐는데, 그 24,000원 정도 돼가지고 이 2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얘도 막 더 올라가고 얘도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시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그 가격이 결정이 돼요. 왜냐면은 만약에 터무니없이 이게 올라가면은 양쪽이 다 올라가게 되면은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사줄 때 아무도 안 판다라는 법이 없잖아요. 누군가 기존에 있던 이 주주들이 팔게 되면은 이 기존에 있던 주주들만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결코 막 그런 식으로 그냥 둘 다 올라가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합리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77주를 가지고 있는, 처음에 2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니까 77주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많이 올라가 주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고 뭐를 보게 되냐면요, 얘네는 뭘 하는 회사고 얘네는 뭘 하는 회사인가를 봐요. 근데 얘네들은 부동산을 하는 회사였어요. 부동산 사업만 남겨놓는 거예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그 엔지니어 쪽이니까 뭐 듣기에도 얘네가 좀 더 그 업종이 괜찮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요.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77의 비율이고 얘는 23의 비율중이니까 시가총액이 어떤 게 작죠? 얘가 작잖아요. 작으니까 얘를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훨씬 편한 거예요. 시가총액이 크면 그만큼 무겁고 더 이제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오늘 많이 올라갔고 이 종목은 떨어졌고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제가 24,000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24,000원을 가지고 아침에 얘도 24,000원을 가지고 시초가를 결정을 하고 얘도 24,000원을 가지고 시초가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얘는 그러면 그 24,000원의 50%인 12,000원, 그 다음에 200%인 48,000원 그 사이에서 시초가가 결정이 되고요. 얘는 원래는 그 24,000원의 50%인 12,000원하고 200%인 48,000원에서 그 시초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거를 하는 그 사이에 그 중간 한 달 동안 쉬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액분을 했어요. 액분을 5대1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액분을 5대1로 하니까 얘네들은 기준이 24,000원이 기준이 된 게 아니라 이거의 5분의 1인 얼마가 기준이 되는 거죠? 10분의 1이면 4,800원이니까 2,400원이니까 5분의 1이면 4,800원이 기준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4,800원에 2,200%까지 아까 된다고 했으니까 9,800원이 시초가가 형성이 돼서 사이즈가 작으니까 거기에서 상한가를 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뭐 12,000 얼마까지 땡땡땡 이런 식으로 이제 종가가 된 거고, 얘네들은 아까 이제 24,000원에서 그 시초가가
50%에서 시작되면은 12,000원이잖아요. 근데 12,000원까지는 안 떨어졌는데 14,000원에 시작된 거예요. 14,000원에 시작이 됐으니까 시초가가 그러니까 원래 24,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손해를 보면서 시작이 됐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락이 된 거예요. 거기서 13%인가 뭐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해봤는데 13%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됐으니까 종가가 1,400원 빼면 12,000원, 12,000원 정도나 됐을까요? 뭐 이 정도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100주를 가지고 있던 그 주주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77주로 줄은 거에서 77주가 남아있는 거에서 24,000원이었는데 1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은 23개밖에 안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24,000원 기준으로 하면 24,000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액분하기 전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그 4,800원에 시작됐으니까 5배를 하면 얘네들은 2만 원이 넘는 가격이 결정이 된 거잖아요. 맞죠? 그 가격에서 또 상한가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5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100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많이 손해보고 있고 여기에서는 많이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니까 그래도 이쪽이 좀 더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은 수익이더라.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상한가 쳤으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낸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별로 수익 많이 안 난 거예요. 상한가가 같지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구조요. 그러면 오늘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게 4,800원 기준으로 해서 시초가가 9,800원에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이 9,800원에서요. 이게 그 아침에 시초가였어요. 그러면 이 시초가를 어떻게 한 사람이요? 상한가에 산 사람들은 이게 9,800원에 사서 상한가가 됐으니까 그 상한가 수익이 난 거죠. 그렇지만 이 주주들은 자기들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상한가에서 사진 않았겠죠. 그럼 누군가가 샀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4,800원이 기준인 거를 상한가에 샀으니까 위험을 감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상한가가 들어갔으니까 수익이 난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이 종목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변수가 있는데요. 그 사모펀드로 유명한 한앤컴퍼니라는 데가 있어요. 한앤컴퍼니라는 데가 있는데 이 한앤컴퍼니가 이 주식을 그 SK 옛날 디스커버리부터 해가지고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그 디스커버리에서 굉장히 물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SK D&D에서도 계속 그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걸 쪼개므로 인해서 아마도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이제 수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요. 행오버라고 한다고 했죠? 대기 매물이요. 행오버. 한글로 쓸게요. 행오버. 이게 있으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이제 뭐 오늘 상한가 치고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계속 올라가나 보다 하고 추격 매매하다가는 이 행오버 하는 사람들한테 당하게 된다 이 말씀 드리니까 적당히 그 급등하는 종목들은 적당히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 그 한미사이언스하고 OCI 홀딩스, 한미사이언스하고 OCI 홀딩스 어떻게 됐었죠? 제가 어제 우리는 28일까지 약속한 거니까 다 수익 실현으로 끝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종목 오늘 다 급락했어요. 자, 그럼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 하셨다면은 그거를 뭐 어떤 분들은 들고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수익 실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두 종목 다 급락했으니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저하고 소통을 좀 잘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마지막 내용인데요. 제가 사실은 어제, 그제, 오늘까지 너무너무 바빴어요. 너무너무 바빴는데 뭐 강의하러 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고 그냥 사무실에서 너무너무 바빴어요. 왜 바빴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요. 왜 바빴냐면, 제가 그 주주총회
지금이 슈퍼위기라고 했잖아요. 그 주총이 이제 막 하도 많이 열리고 그거 관련된 공시들이 계속 나오니까 3,000개, 4,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그게 이제 막 그런 게 자료들이 쏟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 종목들이 쏟아지는 것마다 다 스크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바빴죠. 그 바쁜데 왜 그걸 스크린을 하냐면은, 왜냐면 또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활용을 해야 되니까 또 요즘에는 회사 이름들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 회사 이름이 바뀐 회사들도 많고 회사 내용도 바뀐 회사들이 많으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종목들도 많지만 또 새로운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걸 다 스크린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저는 이제 그 스크린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재무제표, 중요한 재무제표 좀 소개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스크린을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안 봐도 되는 것들은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 어떤 거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는 회사들은 그냥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제외를 하고요. 바이오는 어차피 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니까 바이오 쪽 빼놓고 일반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은 다 그냥 삭제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무 바쁘니까 이걸 클릭을 하면서 이 종목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면 좋겠다, 마이너스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클릭한 종목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막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안 보고 싶은 아무래도 마이너스한 종목들이면 안 봐도 되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실 이제 재무제표 점검을 했는데,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오늘 좀 느낀 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을 느꼈냐면, 정말 우량한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탄력을 못 받는 경우가 많구나. 이제 그런 종목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정적인 종목들인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안정적인 종목들인데 주가는 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수익도 많이 나지만 중요한 건 주가가 오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종목들이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안 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금형 같은 거 있죠. 금형 이런 거, 금형 뭔지 아시죠? 금형 이런 걸 하는 회사는 지금도 금형이 뭐 기계 같은 거 만들 때 필요하잖아요. 뭐 필요하니까 회사 굉장히 안정적인데 너무 전통 산업이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그냥 주가가 별로 흐름이 없더라고요. 그냥 안정적인 위치에서.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이면서도 주가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회사들도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중요한 재무제표를 이제 소개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회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하나는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회사인데, 이제 그런 부실한 회사가 아니고, 제약바이오인데도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었어 싶은 회사가 있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좋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본금이 31억밖에 안 되잖아요. 자본금이 여기도 자본금 동일하죠? 자, 이런 회사들은 자본금 계속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 무슨 전환사채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전해요. 그냥 자기들 원래 자본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건전한 회사. 그런데 자본잉여금이 이렇게 190억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본금은 몇십억밖에 안 되는데 자본잉여금이 이렇게 몇백억이 있게 되면은 무상증자. 잘 들으세요. 무상증자. 여러분들 무증 안 하나요? 막 무증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주가 오르니까요. 근데 무증 발표할 때는 이미 있을 때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추격매매 하기가 쉽나요? 어려워요. 그리고 추격매매 해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무증 발표한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막 5배씩 이미 올라와 있을 때 발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미리 사두면은요, 이런 가능성, 이렇게 좋은 종목들, 또 제가 바이오 이런 쪽이라고 했으니까 업종도 괜찮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무증 가능성도 있고 업종도 좋으니까 좋은 쪽으로 사고 크게 칠 수 있는 종목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330억씩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매출도 보세요. 안정적이잖아요. 비교적 안정적이잖아요. 영업이익도 이렇게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들은 여기가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여기에 비해서 줄어든 부분이 악재라면 악재니까 지금 주가를 굉장히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사두면은 진짜
뭐 장기 투자라고 해가지고 몇 년 이렇게 기다려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 다 대박 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재무제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회사는 요즘 그 핫한 그 반도체, 그다음 2차 전지 이런 거 장비 관련된 회사예요. 한번 보세요. 자본금 54억, 자본잉여금 400억 가까이 되잖아요. 뭐 가능성이 높다고요? 무증 가능성 높다고 했죠. 무상증자.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이고. 높다는 거예요. 자, 무증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도 보니까 뭐 이익잉여금 200억 가까이 계속 이익이 나니까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도 꾸준하다라는 거. 이거 우량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량주인데 주가가 이 가치에 비해서 뭐 5배, 6배 막 올라가 있으면 제가 그런 종목 추천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이 가치에 비해서 지금 가치에 비해서 주가는 가치의 반절밖에 안 된다. 그럼 사놓으면은 이 종목이 몇 달 있다가 주가의 반절 가치밖에, 가치의 주가가 반절밖에 안 되니까 원래 가치만큼만 올라도 2배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막 진짜 이슈 있는 종목으로 테마가 될 만한 업종이니까 바뀌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함께 해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은 아니고 유튜브가 300명 넘어가면은 제가 투자 이렇게 연구 클럽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가지고 같이 연구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이제 비밀스럽게 해야 되죠. 그 투자 클럽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만. 아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막 몰리고 막 이렇게 되면 아까 수익 못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임에서도 같이 연구하고 이제 그 클럽에서 이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클럽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현재 그 VIP나 SVIP 하는 그 회원님들이 그 모임이 만들어지면 같이 거기에 참여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 주식 같은 거 잘못 선택하시면은 막 몇 천만 원씩 손해보고 그러시잖아요. 그 타이밍 놓치면은 뭐 수익도 쪼그라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 주식도 타이밍, 저 같은 좋은 관계를 믿을 만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선한 청지기 역할이라고 할까요? 할 수 있는 믿음이 간다면은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저에게 문을 두드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일 있잖아요. 내일하고 모레가 주말인데, 오늘 밤에 미국에서 그 PCE 또 물가지표 발표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 시장이 정말로 요동을 칠 건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흘러갈 건지 다음 주에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 때문에 휴장이에요. 휴장이니까 오늘 시장은 안 열리지만 물가 지표는 발표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 반영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관심 있어 할 이슈를 같이 섞어가지고 주말 스페셜 방송을 토요일 날쯤, 늦어도 일요일 날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도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불금 좋은 계획들 가지고 계시면은요,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일찍 귀가하셔서 건전한 생활 하시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여러분들 내일 또는 주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